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4%로 정규장 마감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월을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분 좋은 상황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5일선을 한번 이탈할 것처럼 종가 마감을 이틀 정도 해줬었거든요. 요 음봉 뜬 날에. 근데 다시 한번 돌려 세워주면서 굉장히 흐름 좋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매수를 했다라고 나오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820억 정도 매수한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 누가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외국인이랑 기관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국인이 쓰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외국인이 최근에 한 달 동안에 5,4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은 그와 반면에 4,800억 정도를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이 개인들은 어디서 또 따라 붙냐면은 신고가 다시 한번 가면서 광기 끼는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시원한 상승으로 나오지 않은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 더 높게 잡으면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 돌파 시도를 한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대 양봉으로 세워서 바로 돌파하고 올라갈 거냐,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바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한번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이렇게 도지형으로 마감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갈 거냐, 이렇게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를 좀 보고 있는데, 장대 양봉이라고 여러분들 막 15%, 25%, 뭐 30% 이런 거는 별로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썸네일에도 종종 상한가나 이런 거 적긴 하는데, 이게 늦게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7조짜리 종목이 상한가 가고 막 고점에서 50% 오르고 이렇게 되면요, 사실상 거기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30% 하루에 막 25% 이렇게 오르는 거 기대하시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요만한 캔들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퍼센트짜리예요? 11%짜리입니다. 요 정도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이 전고점 한번 시원하게 돌파하는 흐름으로 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좀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전부터 해서 그런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1번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이거는 1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가만히 잘 좀 읽어보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탈원전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탈원전에 대한 공약 자체가 없었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원전은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하되 공약을 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탈원전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압박을 가져가시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지켜보신다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에 들어서 입각해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여기다 추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얘기 안 하고 있는 MSCI 이슈, 요거까지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서 가장 핵심이 될 키워드는 뭐다? 가스 터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제가 수차례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어떤 걸로? 쇼티지로. 쇼티지가 뭐예요, 여러분?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하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수차례 언급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제가 요거 먼저 공지를 하나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0일 날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수익금 환원 이벤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중간에 자세한 참여 방법을 제가 남겨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영상 중간에 제가 잘 숨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율, 그 수량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 지금 1억 6천만 주 정도를 들고 있는 주식이고, 아직까지도 보유 수량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1.6억 주가 얼마 정도의 비율이냐고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전체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 중에서 유통 비율이 68%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돌아다니고 있는 주식이 4억 3천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들고 있는 게 외국인이 1억 6천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대략 러프하게 잡았을 때 37%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즉 여기서 던지면은 하한가다라는 소리예요, 외국인들은. 물론 이제 무식하게 한호가에 던지진 않겠지만 계속 손해보면서 본인들이 최근까지도 돈 써가면서 먹어 올려가면서 상승을 시켰는데, 굳이 더 높이 올라가서 팔 수 있는 거를 여기서 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다뤄드릴 건데,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정치적인 정책적인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두산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회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이미 다각화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국산 수소연소 터빈 활성화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도 보시면 서부발전이랑 특별한 인연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남동발전이랑 MOU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여러 가지 지금 테마를 다 편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앞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원전 회사라고만 낙인 찍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하지만 진보정당 주도의 정권이 마냥 악재로만 읽히는 것은 아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전략의 축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두산은 원전 외에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한국 최초 독자 개발, 수연소 터빈,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등 다수의 에너지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즉 뭐다? 일단은 원전을 메인으로 끌고 가되,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스터빈도 있을 거고요. 어떤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수소 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MRO, 해군 함정의 MRO 테마도 있을 거고, 다른 분들이 짚어주시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MSCI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꼭 살펴봐야겠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를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이 살짝 주춤해진다? 오늘같이 어떤 거를 내버려요? 수소 관련한 기사 내보내면서, 이건 오늘 나온 건 이제 MOU 같은 경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수주나 이런 게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사가 다른 테마로, 이슈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수소가 살짝 주춤한다? 그럼 가스터빈. 그럼 만약에 가스터빈이 살짝 주춤한다? 그럼 풍력. 만약에 이게 살짝 주춤한다? MSCI. 아니면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있죠. 지금 네옴시티는 살짝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은 뭐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어쨌든 제가 이건 좀 빼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놨고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탄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이미 다 깔아놨다. 그만큼 세력이 철저하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세력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스터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우디에서 3,400원 가스복합 발전기기 수주, 뭐 주기기 수주 이런 내용의 좀 기사도 나왔지만, 이거는 아직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스터빈이 앞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원전과는 다르게 뭔가 폐기물 이런 어떤 리스크도 사실 굉장히 적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더해서 뭐 때문에, 쇼티지 때문에 사실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쇼티지가 뭐냐면요, 공급 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과거에 이 쇼티지 사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단키트가 있었죠. 일단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기에 진단키트가 부족해버리니까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요 주식들 같은 경우에 몇십 배가 올라버렸다라고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리튬 관련해서 리튬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금양, 에코프로 이런 게 15배, 20배 가까이로 올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쭉 내려보시면은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이 가스터빈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4곳밖에 좀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가 딱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4곳인데, 이 3곳, 앞에 있는 이 3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가 꽉 차버렸다는 소리예요. 수주가 꽉 차버렸다는 거고, 그게 어디까지?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찬 상태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후발 추자긴 하지만 여기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기대감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GE, 지멘스,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 GE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70조 정도 되고, 지멘스도 한 100조 정도 되고요, 미쓰비시도 한 100조 정도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몇 조입니까? 27조 아닙니까, 여러분? 키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0조까지 단숨에 올라가진 않겠지만 키맞추기가 들어가면서 뭐 시가총액 70조, 80조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요게 가스터빈이 바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요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만큼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서 해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가스터빈 부족에 두산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 납품될 예정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빅테크향 수주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땐 지금까지는 원전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서막에 불과하고 가스터빈으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 다른 것도 관련해서 전부 다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원전주야, 원전 원투리아라고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원전 아시다시피 테마 자체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원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 당장이라도 생각나는 거 뭐 BHI도 있고 일진파워도 있고 뭐 한전 KPS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기술도 있고. 근데 이제 가스터빈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서부발전, 뭐 동부발전, 여러분들 뭐 남부발전 뭐 어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장사가 별로 없죠. 가스터빈 일단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고 거기랑 협력사들도 사실상 거의 다 비상장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스터빈 단독 테마로 치고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가스터빈 쇼티지로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뭘로? 그냥 단독 테마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스터빈 테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시세 초입입니다. 이렇게 4년에 걸쳐서 외국인 세력이 철저하게 주가를 짓눌러가면서 매집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막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대칭으로만 봐도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세 초입에서 출발하는데 매도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댓글에다가는 매도 금지 한번 꼭 달아주시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면은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내일도 영상을 또 촬영해 드릴 건데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한화오션 뭐 이런 걸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뭐 호응도가 좋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도 유튜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내일도 영상 좀 유익한 내용으로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매도 금지라고 꼭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MSCI 관련한 이슈를 살짝 제가 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MSCI가 뭐길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요. MSCI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건 스탠리라는 외국계 그 IB에서 만든 하나의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것처럼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입니다. 그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요 MSCI 지수라는 건데 얘네 리스트에 우리가 이제 신흥국에 있거든요. 신흥국. 어떤 효과가 있길래 좋은 거냐면은 여기 신흥국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딱 편입이 됐다 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딱 편입이 되는 순간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난 두산에너빌리티를 너무 사기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신흥국 펀드를 딱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한테 흘러 들어가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 외국계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 주가 상승 폭이 정말로 오늘 뭐 4% 오른 거 이런 거 뭐 서부발전이랑 수소 이런 내용의 어떤 기사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몇십 %가 주가를 상승하는 그런 어떤 최소의 상승폭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MSCI 테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앞전에 어떤 식으로 얘네가 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하나시스템이랑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5월달에 편입이 됐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언제 편입이 됐냐면요. 5월달 이날에 5월 14일날 편입된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시원하게. 그러고 나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이 언제냐면 이때가 5월 14일인데 5월 14일날 나왔었던 날에는 좀 뜨뜨미지근했다가 그 뒤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폭을 조금 견인을 했었는데 MSCI 특징은 뭐냐면요. MSCI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뭐 90% 확실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올라가고 정작 그게 딱 발표가 나올 때는 설거지하는 구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따라 올라오면서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를 이제 아무래도 떠들썩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온 케이스고,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어떤 수주계약 같은 경우에 뉴스케일 파워랑 수주계약 한 내용 정도 있는 거지 뭐 어떤 우리가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을 아직 거칠 단계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뭐 분기 보고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검증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쪽에 좀 더 가깝게 볼 수가 있겠다? 에코프로랑 좀 더 가깝게 볼 수가 있겠다.
에코프로의 어떤 기대감 이런 측면이랑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에코프로 과거에 상승할 때부터 이미 5월 MSCI 정기 편입한다라고 여기서 한번 이 구간에서 편입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선반영돼서 고점을 찍은 건 언제다?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때 이때 한번 불발이 됐었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공매도 이제 쇼스키즈와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8월 MSCI 결국엔 편입이 되는데 고점은 어디서 찍었다? 7월 달에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MSCI에 편입되면 더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먼저 먹고 튄 놈이 승리자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의 흐름은 이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것으로는 저도 전망은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좀 개판이더라도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1월 11일 날 이게 어떤 2월 14일 날 편입된 2월 13일이죠. 2월 13일 날 편입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1월 11일 날 고점을 한 달 전에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월 13일 날 정작 이날 이후로는 사실 이날 고점 찍고 쭉 하락해버리면서 줄줄줄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SCI 우리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8월에 만약에 정기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8월 중순쯤에 한번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중순쯤에 발표하는데 이거를 8월 중순 이후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지가 아니라 그 구간 전에 이렇게 광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매도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컨셉을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고점 피할 수 있고, 그게 단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MSCI를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MSCI 같은 경우에 정말 무서운 게 신풍제약, 제가 한번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풍제약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냐면요,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기사가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단일 세력이 끌고 올라와서 한번 시원한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 음봉 발생하고 여기서 한번 손바퀴 밀어놔서 외국인들이 엄청 사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어요? 이때 MSCI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떤 단일 세력,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량 모아가지고 막 이제 뭐 자전거래를 하다 해서 올려서 이런 윗구간에서 털어먹고 한번 여기서 쌍봉 짓고 빠지려고 튀려고 했는데, 여기 아래에서 급하게 바로 들어온 게 누구예요? 외국인 세력이 갑자기 딱 멈춰 세워버리면서 아래 꼬리를 딱 이렇게 말아버리죠. 이날 외국인들이 엄청 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견인하는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 이게 바로 뭐다? MSCI 효과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깡패다 이거예요. 그냥 이제 돈으로 때려박아가는 깡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이 지금 철저하게 매집해서 상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파이팅 한번 외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이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척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 두산에너빌리티를 유상증자 쪽을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유상증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게 아니라 주주 배정으로 그냥 때려버리면서 주주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유상증자 하면 호재입니다. 호재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유상증자 하면요 굉장히 호재라고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이뤄지는 금감원 침묵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한다고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냐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비리비리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갔거든요. 결국에 이런 만약에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하락하는 개파락하는 이런 기회가 두산에너빌리티한테 한번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호재 한스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내가 물량 많이 못 태워서 너무 아쉬웠는데 한번 갑자기 유상증자한다라고 꼬라박는다? 바로 그냥 여러분들 기회라고 포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유상증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상증자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입장에서는 뭐냐면 얘네가 그 분기보고서에도 적혀있다시피 투자를 해야 되는데 1.3조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 돈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금 끌어왔냐면은 두산 밥캣이라는 곳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거든요. 실적이 좋은데 여기서 그냥 끌어온 겁니다. 왜냐면은 두산 밥캣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그거를 이미 89%를 써버렸고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써버렸고 1조 4천억 가까이를 돈을 빌렸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돈이 1.3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충당할 거야? 이런 측면에서 돈 끌어올 게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용처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지금 직원들 밥 먹일 돈이 없으니까 그걸 주세요 라고 하는 운영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설비나 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거기 때문에
돈 파티 직전에 여러분들 돈 좀 제가 지금 캐파가 없으니까 이거 키워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렇게 좀 유상증자 논란이 막 이게 진행이 될 때 이 자금 사용처가 명확성이 부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원한 상승을 하면 다시 한번 이어갔던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헐기였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만약에 한번 유상증자 하면은 땡큐. 자, 그러면 지금 어디 좀 갔다 올게. 은행 좀 갔다 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기회로 잡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최근에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앞전부터 매도 금지라는 영상을 여기서 정말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안 하셔서 지금 수익을 많이 챙겨가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날에 굉장히 이제 수상한 흐름이 확인이 돼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수 추천 한번 드렸었거든요. 어떤 흐름이 확인이 됐었냐면은 이런 어떤 4년간의 박스의 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한 번 더 털면서 쭉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던 이날이 언제면 5월 7일이었죠. 5월 7일 날 어떤 게 좀 수상했습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이 860억 가까이를 매수했는데 딱 종가가 어디 위에서 11선 위에서 안착해주면서 그 이후로 상승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이렇게 두산이라고 이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한테 트레이더 K 유튜브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글러놓고 반등 중이니까 26,000원 이하로 한번 우리가 잡아가 보이시자라고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6693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종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이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익 많이 내드리고 하면은 나중에 추후에 100만 명 달성했을 때는 뭐 유료 전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 많이 보시고 해서 주변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공유하기라고 보이시죠? 공유하기 눌러서 많은 분들한테 입소문도 내주시고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그게 결국 쌓여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에도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까지 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알트코인 불장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다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이고 010-9090-6693으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급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어디 위로 올라왔습니까? 이동평균선 위로 딱 올라와 주면서 지금 굉장히 흐름 좋잖아요 사실. 이렇게 한번 상승하면서 통통 튀어가면서 한번 여기까지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돌려주는 흐름을 오늘 같은 경우에 연출하면서 급하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왜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신성델타테크 세력이 매수한 게 아닌가 지금 매집하고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성델타테크랑 굉장히 매집 흐름이 비슷하면서 정말 매집이 대박으로 된 종목이어서 제가 이 매집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바닥에서 빠방하게 들어오고 있고 완전 바닥에서 최대 매물대가 지금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최대 매물대 여기만 넘어가면은 사실상 매물대가 공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 흐름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연속 상한가로 이 구간이나 아니면 요 구간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왜 매집이 대박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매집 패턴이 정말 신성델타테크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공격적으로 올려치면서 공격형 매집하고 여기서 특이점 발생시킨 다음에 쭉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1년선 위로 올라탄 자리에서 오늘 돌려주는 캔들 나와 있죠. 자, 이 패턴을 여러분들 그대로 놓고 한번 봐보세요. 신성델타테크가 18배가 오른 주식인데 과거에 매집했던 당시에 이런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제가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려칠 때 공격적으로 매집하죠.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게 똑같습니다. 3번을 올려치면서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특이점까지 한 번 더 발생을 시켜요. 탈탈 털어서 여기서 한번 야 지금 전고점에서 나가 하고 한 번 더 물량을 흡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쭉 아래로
뺀다라는 뜻이에요. 이래도 안 나가 하고 아래로 쭉 빼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내부 정보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죠. 신성 델타 테크 세력들은 여기서 이미 알았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들어 올렸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 터지면서 시원하게 올라간 게 신성 델타 테크인데 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이 매집주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얼마나 시원하게 올랐길래 한번 놓고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로 시원하게 18배 가까이를 미친 대폭등이 나와버린 게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매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완전 짜부라져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18배가 올라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져온 요 매집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매집을 해놨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를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지금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목표가가 300% 정도 되는 거고 이 구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50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막상 올라갈 때는 정말 점 상한가, 상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 상한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렇게 300%, 500% 이렇게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 언더짜리 스몰캡 종목입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시원하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핵폭탄급 테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2기 행정부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기 행정부 때 관세 얘기했었고 2기 행정부 때 관세 얘기했는데 1기 행정부 때 얘기했던 얘기 중에 2기 행정부 때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 얘기를 할 거냐면은 대선이 지금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임기 중에 할 수밖에 없는 얘기여서 그 얘기가 지금 슬슬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지금 분출하려고 좀 대기를 딱 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상승했을 때 제가 종목명 오픈할 겁니다. 그때 돼서야 여러분들 이거 살 걸 그랬네. 그때 한번 트레이더 K의 말을 믿을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 매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안내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만약에 지금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80% 정도 구간에 저항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80%에서 100% 정도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게 시세의 끝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두산에너빌리티 끝났어요가 아니라 거기까지 간 다음에 고점 찍고 이렇게 한번 횡보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나가는 구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다? 한 80에서 100% 정도의 저항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더 빠른 기간에 300%도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전부 다 팔고 이걸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챙겨가는 구간에서 남는 시드로 이런 거 해보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만 한 가지 짚어드렸던 점은 뭐냐면은 어떤 이런 박스 구간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여기가 하나의 매물대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면서 빠르게 여기를 돌파해주는 시도가 내일 중으로는 나와야지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좀 나와야지 시원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광기 구간에 대해서 항상 좀 언급을 드렸던 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올라갔어요? 정말로 시원하게 올라갈 때 당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진짜 이 많은 분들이 이거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면서 진짜 많이 무서워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광기 구간 이게 딱 봐도 광기죠, 여러분. 이렇게 차트가 찌부러져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고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50%가 올라버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광기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단기 고점이라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 아직까지 안 나왔다. 과거에는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런 게 진짜 광기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 위에서도 27% 가버리는 미친 거의 대폭등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우리가 한이 높으니까 골이 깊다라고 조정을 크게 보였었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영상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